유일한 리스크가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탈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심리를 약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체코와 통화를 하면서 원전 계약과 관련해서 좋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신재생은 최대의 단점이 있어요. 에너지가 저장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쇼티 터졌다 그러면은 콧가창에서 소리가 들려요. 드르륵 소리가 나요. 드르륵 소리가. 쇼시 터졌다 그러면서 저도 같이 따라 들어가서 매수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오클로고요. 어제 좀 24, 25% 정도 급등한 오클로라는 종목이고, 여기 지메스 에너지 유럽 가스터빈 대장주 같은 경우도 상승 장악형 흐름이 나왔고, GV 같은 경우에는 레포트가 나와버렸죠.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V방에서 한 11시 반인가 12시에 올려드렸어요. 이런 레포트가 나왔는데, 가스터빈 대장주 미국에, 그래서 지금 $550 목표 주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아마 오늘 정도 되면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GV랑 비교를 해보면은 1, 2, 3, 4, 5, 6. 근데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1, 2, 3, 4, 5, 6일체. 계속해서 양봉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술력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 가스터빈이라든지 뭐 SMR이라든지 이런 게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독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한국에 있다는 거. 단점이라고 유일하게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리스크만 좀 없앤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어제 그런 뉴스가 나왔죠. 이 대통령 이재명이 체코와 정상통화를 했죠. 원전 계약 협력 확대 시금석 이러면서 원전 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뉴스 오후 6시 59분에 나왔습니다. 제가 소통방에도 다 올려드렸어요. 유일한 리스크가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예전 문재인 정부 때처럼 탈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심리를 약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체코와 통화를 하면서 원전 계약과 관련해서 좋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V방에서는 GV와 관련해서 여기 있죠. 목표 주가 $520에서 $550까지 BOFA에서 나왔었는데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오후 11시 11분에 빼빼로 숫자 때 올렸죠. 그래서 GV 같은 경우에 가스터빈 수주가 지금 수요가 폭발한다. 가스터빈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 이제 데이터 센터죠. 그런 부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쪽은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아요. 근데 본다라고 하면 하나솔루션이나 HD 현대에너지 정도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 우리나라 정부에서 밀어주는 게 이제 태양광 풍력인데, 어제 이제 급등도 나왔었죠.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몇천 %를 이제 관세로 낸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급등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글로벌 트렌드는 지금 현재 원전이 맞아요. 신재생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는 글로벌 스탠다드였죠. 글로벌 트렌드였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면은 이게 부합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부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신재생 관련해가지고 써가지고, 풍력이랑 태양광 써가지고, 신재생은 최대의 단점이 있어요. 에너지가 저장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에너지 저장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에너지가 더 많이 쓸 텐데, AI가 도입이 되고,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에 옆에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뭐다? 가스 터빈이다. 이게 핵심인데,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논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날리기 좋은 재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건설 쪽은, 그럼 건설 누가 하냐? 현대건설, 뭐 삼성물산 이런 아이들이 할 거고, 건설 쪽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현대건설 뭐 힐스테이트와 레미안이 가는 거고 사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재생은 물론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랑 지금 민주당에서 밀고 있지만, 글로벌 트렌드에는 현재 문재인 정부랑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신재생으로 도입을 하고 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원전으로 다 모든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지금 회귀를 하고 있잖아요, 원전 쪽으로.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는 아니라고 봐야죠 지금. 철저하게 재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원전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막 엄청 좋아요, 막 이 기업 좋아요, 실적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재료적인 부분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재료를 봤을 때는 원전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테마 섹터는 맞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봉 마감한다고 해서 따라가시면 안 돼요. 따라가도 되는데 저는 안 따라가요. 뭐 내일 장대 양봉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사실. 근데 내일 만약에 장대 양봉이 터진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당일 매매로 들어갈 거예요, 저는. 그냥 종가 베팅보다는 당일 매매로 들어갈 생각이다. 그러면은 장대 양봉이 터지는 조건을 저는 알잖아요. 장대 양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저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호재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수급의 힘으로 밀어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뭐 쇼티지가 나와가지고 숏을 친 사람들이 청산이 되면서 수급이 갑자기 빵 터지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공매도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공매도가 있어야 수급이 배로 터져요. 곱하기 2로 터져요. 그게 청산이 되면서 걔네들이 매수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그 물량이 보통 이거를 저랑 같이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하는 얘기는 쇼티지 터졌다. 그러면은 콧가창에서 소리가 들려요. 드르륵 소리가 나요. 드르륵 소리가. 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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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 올리는 거죠. 숏이 터졌다. 그러면서 저도 같이 따라 들어가서 매수하죠. 그런 기법들이 좀 있어요. 저는 철저하게 수급을 활용한 기법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이제 V방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약간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수급이 어디서 터지느냐. 울림이나 낙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리죠. 위에서 산 사람들이 터지면은 이제 미수 쓰거나 순용 쓴 사람들이 올인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고 사실 근데 위에서 이렇게 수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케이스는 쇼티지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게 에코프로였죠. 대표적으로. 에코프로가 쇼티지가 어마무시하게 터지면서 올라갔던 케이스죠. 그게.